네, 제가 앞에 1교시 하면서 이거를 한꺼번에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요거 잠깐 보시면 음악 교육학 부분에서는 이렇게 5개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내용학 영역에서는 국악과 서양음악으로 나뉘는데 서양음악에서는 화성법, 대위법, 음악 형식론, 작곡, 서양음악사. 자, 그리고 여기에 피아노 반주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 그래서 해석 능력 해서 여기 거의 2주학기가 빼놓지 않고 문제가 나오고 있죠. 피아노 올해는 그 앞에서 이 페달 사용법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총보에서 그 총보 독해력, 그쵸? 그래서 2주학기에 대한 부분, 뭐 항상 연습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상당히 그냥 딱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얼만큼 더 이렇게 들어갈까? 근데 이제 제가 시험 보기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너무 메이저한 거는 이제 다 너무 습득이 되어 있어서 변별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 마이너한 것을 내기에는 그러면 과연 이것까지 교사가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으니 마이저라는 얘기를 했어요.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메이저는 아니고 마이너와 메이저를 약간 섞어서 마이저라는 표현을 썼는데 앞으로의 시험은 큰 아주 굵직한 흐름은 거의 중요한 거 위주로 가면서 거기에서 살짝 이렇게 격가지를 조금씩 치면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뭐 그 예상했던 거에서 거의 다르지 않게 출제가 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항상 내는 어떤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양박사 같은 경우는 각 시대별, 그러면 뭐 르네상스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뭐 그 전에는 중세를 많이 물어봤었는데, 르네상스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주 형태와 그리고 현대음악 파트도 나왔고, 낭만도 나왔고, 그래서 각 시대별 양식을 주로 물어보면서 거기에 작곡가와 작품이 어떻게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들을 문제를 내죠. 그리고 요 선율창작에 대한 부분도 창작으로는 안 나오고 거의 분석으로 항상 나오기 때문에 늘 예상했었던 거 그대로 나왔죠. 뭐예요? 인상주의에서 오음계, 그렇죠? 그리고 병행, 이런 이제 작곡 기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요거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짜임새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화성법에 대한 거는 요 부분이 거의 항상 나오고 있고, 비화성음 나왔고요. 전조 나왔고요. 그래서 거의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집중적으로 모의고사에서 항상 이 부분을 늘 문제로 다뤘는데, 역시 뭐 근데 이번에 그 이런 기초 파트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서요. 서양음악 파트 쪽이 그리고 교육론 파트 아까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국악 같은 경우는 기보법에 대한 거 아까 나왔죠. 뭘로 나왔어요? 그 합자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법에 대한 게 나오고, 장단 관련 용어 해서 2소박, 3소박 해서 그 구조를 이해하는 거 나왔고, 그쵸? 그 다음에 조에 대한 거 나왔고, 연주 형태에 대한 거 나오고, 그리고 국악곡의 특징 해서 성악곡과 기악곡이 각각 여러 악곡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민소각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정악에서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물사, 지금 여기 이렇게 세 파트 봤거든요. 인물사가 나왔죠. 그래서 인물사가 나오면 보통은 뭔가를 시작한 인물, 아니면 획기적으로 뭔가를 업적을 이룬 인물,
아니면 무슨 서적이나 문헌 같은 것들을 의미 있는 걸 남긴 인물, 보통 이런 그 어떤 장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출발점이 된 사람들 중심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역시 올해도 예외 없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장구연주법. 그래서 편락 문제가 이제 복판, 그러니까 변죽 치다가 복판 치는데 그게 어디부터냐? 제가 보기에는 요 문제가 올해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뭐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알고 있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가져왔거든요. 여러분들이랑 이제 확인을 해드리려고 이게 어디냐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질문들을 제가 좀 많이 받아서 확인을 해드리려고요.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전체적으로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현대음악 교육철학에서 우리가 엘리엇 나왔고 현행교육과정 물어봤고 그렇죠? 심리이론에서 뒤에 맨 마지막 문제 형태주의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교수법에서 달크로즈 나왔고 그리고 평가 쪽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다 맞춰가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서 비는 부분이 하나도 없게 완벽하게 마크를 하면 이제 그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이 부분을 다 완벽하게 한 것 같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실전에서 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1년 동안 쭉 공부해 오셨던 부분들이 이제 B 파트에서는 그것도 이제 의견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A가 어려웠어요. B가 더 어려웠어요. 뭐 아무튼 그러니까 어쨌건 고민하게 하는 문제들이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어려웠다는 거는 그게 막 많아서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뭔가 삐걱할 만한 요소들도 좀 있었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한번 제가 이거 시작 부분에서 놓쳐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올해 선생님들을 위한 거는 지금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앞부분은 그냥 문제하고 답이랑 이렇게 좀 맞춰보는 걸로 이렇게 나머지는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여기다 좀 더 많이 보충을 해서 관련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 문제까지 오게 됐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추적을 해보는 방식이 사실은 이제 진짜 약간 심층 분석 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약간 이런 심층 분석으로 해드렸는데 지금 시점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정확한 답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더 스피디하게 나머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홍교사는 방과 후 오케스트라를 구성을 하고 자, 해당 수업에 대한 평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진단 평가가 있고요, 형성 평가가 있고요. 그럼 마지막 주에 수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서의 최종 평가는 무슨 평가라고 하나요? 총괄 평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진단 평가를 첫 주에 하고 총괄 평가를 마지막 주에 하는데 이 총괄 평가에서는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성취도 평가라는 말이 여기서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겹쳐서 쓰게 되면은 그거는 답으로 인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거는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라고 했어요. 음악적 재능이나 지능이라고 하는 건 적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따로 검사를 하죠. 그래서 이 진단평가에서 그런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은 그 단계까지 온 수준을 평가하는 진단평가적인 의미에다가 그들 학생들의 재능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요거는 적성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이 보겠습니다. 2번은 차이콥스키의 호두깎이 인형 중에 꽃의 왈츠. 자, 요거 우리 문제로 이 곡도 분석을 해봤었죠. 그 전조된 조성을 쓰고 이 조성을 바탕으로 기억 화음의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성 확립이 정확하게 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여기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전까지는 지금 솔샵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는 무슨 조로 전조가 된 조성을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5도에 7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도가 됩니다. 요렇게가 이렇게 되는 거죠. A조에. 그러면 그 조성을 바탕으로 요 화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A 조성으로 봤을 때 얘는 파, 그 다음에 라, 시, 레샵. 그래서 시, 레, 파, 라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화음을 그러니까 제자리로 바꾸면 시, 그 다음에 레샵, 여기가 파샵이죠. 그 다음에 파 내추럴, 파 내추럴, 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얘가 뭐가 되냐면 이 A조로 봤을 때 2도의 7에서 얘를 반음 낮추고 그 다음에 얘를 반음 높여서 몇 도를 만들었어요? 감삼도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얘를 자리 바꾸고 하면 증육화음이 되는 거고 그래서 2도의 7에서 증육화음 된 거는 프렌치 6이에요. 그래서 자, 요렇게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요렇게.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요것도 앞에서 우리 문제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파이널 콕콕에서 교과서에 있는 거 하나하나 짚어서 해드렸는데 요거 아까 다 짚어드렸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헤르라고 했을 때 요거가 2가 되는 거죠. 레 했을 때 레 해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우트 해서 요 모음이 도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레가 되고 그 다음에 도가 되고 레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가 파가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에 나온 거 그대로 파이널 콕콕에 나온 그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모음에 의한 수제토 카바토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에 의한 변주잖아요. 그러니까 A, B, E, G, G입니다. 근데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가와 유사한 여기 기역 리을에서 인물명에서 추출한 동기가 사용된 성부를 한 가지 찾아 기호를 쓰고 추출 방법을 설명하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이제 디귿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물명에서 동기를 나와 다의 악곡에서 동기 구성음을 악보에서 찾아서 순서대로 쓰세요. 여기서의 제일 중요한 건 악보에서 찾아서예요. 여기서 실수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동기 구성음을 여기서 찾게 되면 단 음이름은 영문으로 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 구성음을 영문으로 쓰세요 했거든요. 요게 A가 되죠. 얘가 B가 되죠. 그렇죠? 근데 구성음은 B 플랫이 되고요. 얘는 E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G가 되고 여기 G가 되죠. 그래서 아베그 변주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을 해보면 A, B 플랫, E, G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뭐가 되나요? 바흐의 주제, 바흐 주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바흐라고 하는 게 B 플랫 A 그 다음에 바흐 C 그 다음에 독일어로 B 내추럴은 H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앞에 조성을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B 플랫 A C B 내추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요 음명은 요렇게 영문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요거는 간단하니까 바로 그냥 넘어가죠. 여기 드뷔시 작품 관현악, 이건 교과서에서 너무 많이 본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다이고, 그리고 일본 그 작가의 그림과 같이 통합 수업하는 걸로 우리가 많이 다뤄봤죠. 그 다음에 명칭을 쓰세요 하면 요거는 구성음을 뽑아서 오음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되는 것들은 요것도 똑같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었죠. 그래서 그때는 가라앉은 사원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뭐예요? 그대로 5도, 8도, 병진행.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를 사용한 이런 성부 진행을 사용하는 이유를 조성적 측면에서, 그러면 여기는 인상주의 음악의 측면에서 쓰세요. 나에 나타나는 인상주의의 특징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조성감을 모호하게 하거나 기존 화성에서 썼던 조성감들을 탈피하기, 그러니까 조성이라고 하는 거에서 금칙으로 삼았던 것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동안의 기능 화성에서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음이 어디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조성감을 모호하게 한다는 거를 쓰시면 되는데, 이 조성을 모호하게 한다 또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에 교회 선법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죠. 이런 병진행, 병행 오르가눔 같은, 그래서 어떤 이 조성이라고 하는 거에 이전에 나왔었던 그런 어법들을 과감하게 씀으로써 기능 화성에서 조금 더 탈피하는 그러한, 이거는 조성을 모호하게 함, 기능 화성감의 탈피, 이런 식으로 뭐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문제 보고 답 쓰시면 돼요. 근데 너무 정말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맞나? 네, 문제를 읽으면 그냥 그대로 쓰라고 했어요. 방법은 연주주법 2가지를 나에서 찾았을 것, 나에서 그냥 찾아 쓰시면 됩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찾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검은 띠를 지칭하는 요 용어는 우리 아까 이것도 역시 파이널 곡곡에서 다 봤었죠. 밀집 음군 또는 톤 클러스터,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음향을 표기하기 위한 사용 방식 기보법은 그래픽 악보라고 하죠. 기보 방식은. 자, 넘어갑니다. 브루크너의 관악 합주, 자, 여기 글로리아. 자, 요 곡을 B플랫조로 연주하기 위한 실제 실음을 내기 위해서는 어느 조성으로 표기해야 합니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C에서 B플랫조 악기는 장 2도 높게 소리가 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D장조로, 그 다음에 여기 교창식으로 노래하는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을, 자, 여기 구성 요소와 연주 형태의 관점에서 서술하세요. 자, 이것도 우리 엄청 연습 많이 했습니다. 기출에서 다 보여줬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기출부터 쫙 이렇게 짚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추후에 분석을 해드릴게요. 여기 구성 요소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짜임새와 샘여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지금 교창식으로 노래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교창식으로 한다는 것은 여기가 뭘로 되어 있냐면 짜임새가 유니즌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솔로처럼. 그리고 여기는 성부가 나뉘죠. 코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호모포니로 되어 있어요. 자, 뭐가 될까요? 교창처럼 들리겠죠. 여기는 솔로로 하고, 솔로는 아니지만 유니즌으로 연주를 하고, 여기는 호모포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성부가 하는 것처럼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짜임새적인 측면에서 짜임새적인 측면에서 구성 요소를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사실 괄호를 좀 쳐드리는 것이, 교창식으로 노래하는 효과를 얘기할 때 교창식은 여기는 음량 대비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창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작은 편성과, 그러니까 작은 편성이 아니라 솔로와 합창단이 서로 주고받는 효과를 얘기하는, 잠시만요. 아니고 작은 편성, 그러니까 안티포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편성과 그 다음에 큰 편성이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 서로 다른 합창단이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창식이라고 하고, 이거 항상 헷갈리죠. 그 레스폰소리올인지 안티포날인지. 근데 여기서는 안티포날로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요 교창식으로 노래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 유니진과 호모포니, 그러니까 유니진은 모노포니인 거죠. 그리고 호모포니, 자, 요거가 대조를 이룹니다. 근데 요 부분은 제가 괄호를 쳐달라고 한 부분은 그 구성 요소적인 부분에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음악 요소가 피아노가 되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포르테, 시모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도 교창에서 그런 어떤 음향 대비와 음양 대비가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출제자 의도는 여기는 유니즌, 여기는 호모포니, 자, 이렇게 해서 그 짜임새라고 하는 구성 요소와 그 다음에 연주 형태적인 부분에서는 이성부와 사성부가 교대로 연주하면서 여기 이성부에서는 간단한 반주가 나오고, 사성부가 나오는 데서는 뚜띠로, 그러니까 전체의 그 악기들이 여기에서는 좀 더 넓은 악기군이 반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 뚜띠는 아니고 폭넓은 오케스트라 반주, 여기에서는 하나의 악기로만 반주를 하죠. 파got.
솔로 반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연주 형태는 이성부와 사성부, 그리고 요 파고 반주, 그 다음에 여기는 사성부, 그 다음에 폭넓은 오케스트라 반주. 자, 아마도 요 두 개가 이 음향대조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연주 형태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약간 겹칠 수 있어요. 짜임새라고 하는 거랑, 그러니까 구성 요소에서 짜임새를 놓게 되면 연주 형태도 역시 이제 그 짜임새적인 부분에서 대답을 하는 거랑처럼 보일 수 있는데, 교창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답이 구성이 됩니다. 근데 그 교창이라고 했을 때는 서로 다른 코러스의 대비가 나타나기 때문에 샘여림에서의 대비도 나타나요. 그래서 교창식으로 노래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구성 요소에서는 이렇게 유니즘과 호모포니 악보에서 바로 읽어줄 수 있는 이 부분을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주 형태는 이렇게 이성부, 사성부, 그 다음에 파고, 풀 오케스트라 반주. 그러니까 이 폭넓은 대조되는 오케스트라의 그 텍스처로 음향 대조 효과를 줬다. 그리고 니은 부분의 연주 방식을 써라 했는데 여기는 뭐가 되나요? 여기가 안 나오죠. 반주 없이 여기만 하는 것을 우리는 아카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주 형태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이 부분도 교과서로 우리가 다 정리를 해드린 부분인데요. 자, 요거의 관련 문항들은 제가 그냥 뒤에 쫙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장단명은 요건 설명을 안 했네요. 요거는 요 장단에 대한 부분이 중몰이는 이 이소박 12박자로 되어 있어서 요 이소박을 보고 둘로 나누면 이렇게 사분음표가 있고, 요거를 이렇게 둘로 나누는 박이 나오면 요건 중몰이인 거죠. 이소박 단위로 사설이 붙기 때문에 그냥 중몰이라고만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장단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권마손가락에 대한 거 아까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요 악보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자, 그러면 여기서 쓰라는 거는 악곡명, 나의 악곡명, 군악인 거 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을 공통으로 지칭하는 음악 용어를 쓰세요. 가의 창법. 가의 창법은 질러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기억, 이렇게 높게 나는 거를 음고의 측면에서 설명하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권마성으로 우리가 요거 군악, 요거 문제는 앞에서 요 권마성제의 특징은 씩씩하게 질러내는, 높은 소리로 드러내는 소리로 표현한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높은 소리로 뻗음. 자,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편락. 자, 요거가 어느 각에서부터 장구 연주가 바뀌냐. 그럼 요것도 우리가 기출 문제가 뭘로 나왔어요? 그때는 태평가로 나왔죠. 그래서 복판 이렇게 변축 연주하다가 복판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 부분을, 그리고 이렇게 조가 바뀌는 부분, 요거는 조가 바뀌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변조에 대한 걸 너무 다양하게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곡들이 여기서는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죽을 치다가 복판으로 바뀌는 게 편락이나 태평가인데 이게 어디냐를 봤거든요. 자, 요거는 편락의 주법 변화, 선율 장단 해서 여기서부터 바뀝니다. 3장 구각이에요. 그래서 3장 구각에서부터 복판으로 바뀌고 질릅니다. 저 하면서 10각에서 질러내요.
그래서 10각, 11각, 12각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여음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여음에서부터 바뀌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쓰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여기는 이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여음 전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 중여음 나오기 네 번째, 아니면 앞에서부터 하면 이제 구각이 되는 건데요. 구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요 부분, 그러면 거머득 저무는 뭐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일각으로 여기서는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번째 박이냐면 여기 저 부분부터 바뀝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일각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렇게 답을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산형을 쓰라는 문제, 해금 산형을 보고 여기에 어떤 악조를 연주하기 위한 것이냐. 악조면 평조 아니면 계면조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이제 평조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시험 보기 전에 무조건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단서가 보일 거다. 모르면 심호흡을 하고 다시 들여다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거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거리를 보고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올해 냈던 문제 중에 그래도 제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생각해서 푸는 문제로 낸 게 아닌가 싶고,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음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줄풍류와 대풍류에서 그 원산을 복판에 중앙에 놓는지 또는 그 주변에 놓는지 옆으로 놓는 가로 놓는다고 그러죠. 가장자리에.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은데, 요거는 자, 일단 들여다 보니까 여기와 여기의 거리가 여기가 뭐네요. 여기가 멀어요. 여기는 여기가 멀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1은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솔, 라, 도, 레, 미, 솔. 그러면 얘가 궁이면 얘가 하1이 되죠. 하1, 하2 또는 라, 도, 레, 미, 솔, 라가 되면 얘는 계면조인데 얘가 하1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 도, 레, 미, 솔, 라. 그러면 이 하1과 하2가 여기는 3도예요. 여기는 2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3도예요. 하3과 하4, 하3과 하4, 여기가 3도예요. 그러니까 얘가 평조, 얘가 계면조. 이렇게 보고 거기에서 단서를 얻어서 오음 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이 돼서 문제를 접근하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줄풍류, 대풍류 차이. 그 다음에 10번은 유리드믹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유리드믹스 수업에 적용할 악곡의 일부입니다. 자, 여기에서 날크로즈는 모와 모 안에서 표현된 움직임, 조형적 리듬에 대한 경험을 통해 좋은 리듬인 유리드믹스를 기를 수 있다고 했고, 자, 이거 어떻게 묶어 다녀요? 힘, 무게, 균형, 유동성. 자, 이거와 함께 다니는 거는 시간, 공간이죠. 그래서
요거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리듬의 개념을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듬 개념에 대한 거는 이런 식으로 리듬과 신재표현, 유리드믹스에 대한 부분에서 요거 항상 같이 묶어서 리듬의 개념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박, 중간, 준비. 그래서 여기 크루시스에 대한 부분이 문제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박의 성질 크루시스, 이거의 의미를 힘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서술하세요 했으니까 여기 크루시스, 메타크루시스, 아나크루시스로 구별을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크루시스의 의미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크루시스, 그 다음에 메타크루시스, 그 다음에 아나크루시스죠. 내려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성은 아래로 라는 말 쓰시면 되고, 여기 나의 크루시스에 해당하는 박을 쓰세요 했으니까 강박이 되겠죠. 2번이.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태심리학을 반영한 음악, 지각, 청지각 구성 원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여기를 보시면 다는 베토벤의 피아노 변주곡의 일부인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 나와 다를 보시면 요거는 지금 우리가 요거를 하나의 성부로 들을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또 하나의 성부로 듣겠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듣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의 이 원리는 음이 가까이 있을수록 밀착될수록 하나의 선율로 지각된다. 자, 요거는 뭐 완전 똑같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물론 곡은 다르지만 근접성의 원리, 유사성의 원리, 연속성의 원리, 공통 방향의 원리, 요거를 이제 요 청지각 원리, 요 형태주의로 물어봤는데, 첫 번째 거 근접성의 원리이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연속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거는 했고, 니은 리을의 원리 중에 나에 해당하는 청지각 원리를 찾아 쓰세요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속성의 원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있고 얘는 이렇게 가고 있죠. 얘는 이렇게 있고 얘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상행하거나 하행하는 음들의 진행에 따라서 이거를 하나의 선율로 지각을 하게 되는 거죠. 리을, 나는 리을의 연속성의 원리인 건데, 지금 요거. 그리고 리을의 연속성의 원리. 그 다음에 같은 음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같은 음에 머물러 있는 음을 찾으면 되죠. 그리고 움직이는 성부, 이거를 분리해서 지각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알고 적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에 해당하는 원리를 여기에 나오지 않은 걸 쓰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기에서 공통 방향의 원리,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면 이걸 하나의 선율로 지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공통 방향의 원리. 근데 이거를 같은 방향의 원리 만약에 이렇게 했다, 이거 맞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번역어다 보니 근접성도 이 근접성이랑 거의 같은 단어를 쓰셨다면 사실 어느 정도 범주까지는 맞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통 방향의 원리도 이제 그 의미가 맞으면 맞게 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뭐 정확한 답은 당연히 이렇게 책에 제시된 답을 쓰는 게 맞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B파트까지 답을 살펴봤는데, 질문이 있으면 이제 카페를 통해서 좀 더 질문을 하시면 될 것
채점을 하는 거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항상 있는데요. 어쨌건 지금 이거를 아마 보는 시점들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보시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이제 요게 이렇게 뭔가 막 말들이 되게 많은데 뭐가 답이야 궁금했던 것들 아마 선생님들이 좀 찾아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것보다는 훨씬 더 컴팩트하게 이제 진행을 했어요. 시점이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업을 개강을 하게 되면 이 문제 하나를 둘러싼 무수한 역사가 있어요. 무수하기까지는 아니고 기출문제에 이 문제가 도달할 수 있는 쫙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말하자면 콕콕 집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기출문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던 거라든가 아니면 현재 교육과정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잘 담겨 있는 악곡들 그리고 이런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잘 고려해 보면 사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와 어떤 항상 내겠다고 하는 그 어떤 가장 기본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근데 이게 시험 상황에서 다 생각해 내도 실수 없이 쓰는 것 자체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하시는 분들도 사실 꽤 감점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감점을 더 많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섣불리 커트라인이 얼마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허언 친구 얘기 있죠. 제가 허언 친구라는 거는 그냥 우리 뭐 한번 투표해 볼까요? 그러면 일단 그냥 높은 데 막 쓰는 거죠. 예, 물론 이제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본인은 그냥 난 이 정도 점수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는데 그게 사실 정말 많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이거 그냥 딱 지우고 1차 했었던 것만큼 2차를 전력 질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붙었다고 울면서 전화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붙으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너무 황당한 거죠. 그 남들이 정말 너무나 원하는 그 기회가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하셔서 뭐 붙으신 분도 그동안 제가 20년 넘게 수업을 했으니 당연히 봤고요. 정말 많이 막판에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아쉽게 안 되는 경우들도 그러니까 2차 준비를 정확하게 착실하게 안 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차에 매진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기간 동안에 선생님들이 그 이룰 수 있는 그 최고치의 어떤 실기나 수업 실현과 면접에서 거의 다 만점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잘 계획을 세워서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개강을 하죠. 우리 2차 반. 그래서 2차 반에서는 이제 1차는 그냥 내려놓고 열심히 달리는 것으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